네, 자연 세계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연 세계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BC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네, 자, 미시는 아주 작은 세계야. 자, 거기에 첫 번째 그래서 미시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세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아주 네, 작은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거. 자, 이것이 미시세계예요. 근데 미시세계에서 보면은 자, 분자나 원자나 이온 이런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시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거시세계 이 거자가 클 거자예요. 거대하다라고 쓸 때. 자, 거시세계는 자,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현상이야.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룬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룰 때 큰 물체는 뭐가 있냐면 우리 나무나 동물이나 나무 이거 굉장히 미시세계에 보면 엄청나게 큰 세계거든. 그리고 또는 동식물, 그 다음에 천체, 자, 태양계 이것들은 전부 거시세계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자연세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규모. 자, 규모라는 말은 평소에도 잘 쓰다, 그치? 그쵸? 자, 네, 그런데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예요.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 자, 이거를 우리는 규모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있어요. 자연현상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시간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시간 규모는 지속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 지속 시간. 어떤 현상이 얼마만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공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상하, 수평과 수직으로 나눌 수 있거든. 수평 규모와 수직 규모로 따진단 말이야. 실제 공간상의 규모를 따지는 게 공간 규모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과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시간과 길이의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잔 말이야. 자, 그러면 과거에는 시간과 길이의 측정에, 자, 첫 번째,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시간을 측정했는지 정원이 알고 있냐? 햇빛으로? 그게 뭐야? 햇빛, 맞아요. 해시, 그것도 하나의 해시계. 방법이었잖아, 우리. 자, 현시계지, 현시계, 그게. 네,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만큼 길어지는가 하고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 절기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시간은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했어요.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한 자, 시간을 측정을 했죠. 거시세계의 시간을 측정한 거야. 거시세계의 시간 측정이죠. 맞네? 천문학적 현상은 거시세계니까. 자,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떤 걸로 우리가 따졌냐면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나 또는 물체 크기죠. 눈으로 보이는 물체의 크기로 길이를 측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한 뼘 또는 두 뼘 그리고 우리가 두 팔을 쫙 옆으로 벌렸을 때 그 길이. 그런데 거기에는 오차가 많죠. 작은 사람은 그 폭이 작고 큰 사람은 굉장히 폭이 클 테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길이를 측정했던 방법이었어. 그런데 현재는 이런 부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시간은 무엇으로 측정을 했냐면 자,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측정을 하죠. 그래서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또 자, 초고속 투과 전자입력경을 이용해서 원자나 분자 내부의 움직임을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초고속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초고속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초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자, 나노초가 몇 초인지 알아? 이거 단위 외워야 된다. 10의 마이너스 9승초를 나노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게 시간을 측정한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길이를 또 측정하는 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자, 거기 보면은 레이저 길이 측정기로 정밀하게 또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레이저 길이 측정기로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위성 GPS가 있죠. 네. 자, 위성 GPS로 우리가 자, 위치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도 있죠. 그치? 위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위치가 변하면 길이가 나오는 거거든, 이동거리가. 자,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또, 자, 나노 단위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어요. 나노 단위로 관찰이 가능해졌어. 자, 그 다음에, 자, 굉장히, 자, 우주망원경으로 우주까지의 거리도 측정을 하죠. 우주망원경으로부터 자, 우주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천체까지 멀리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옛날 과거의 시간이나 거리를 측정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어. 여긴 처음에는 전부 어려운 거 없어요. 기본량과 단위를 배울 거야. 자, 기본량과 단위에서 첫 번째. 자, 기본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기본량은 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양을 따지는 게 기본량이야. 근데 여기에 기본량은 자, 경원아, 왜 눈 감고 있어? 자, 기본량은 7개가 있어요. 이 7개를 외워야 된다. 자, 기본량에는 총 7가지가 있다. 나와 있니? 네. 자, 봐봐. 기본량에 우선 시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길이, 길이. 그 다음에 일량, 질량. 그 다음에 전류, 전류. 그 다음 온도, 온도. 그 다음 광도, 광도. 그 다음 다음에 물질량. 물질의 양이에요. 물질의 양. 네. 알겠니? 네. 자, 이 7가지가 기본량이야. 그런데 이거의 단위를 한번 볼 테니까 봐봐. 시간인 단위는 S라고 쳐요. 그래서 초라고 읽어. 길이의 단위는 M이라고 해서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이건 안 써도 되겠지? 네. 킬로그램. 전류는 A라고 써요. 암페어. 온도는 K라고 읽고 켈빈이라고 읽어. 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고 불러요. 켈빈. 그 다음에 광도는 CD라고 해서 칸델라. 자, 물질의 양은 MOL이라고 써서 몰이라고 읽어요. 몰. 우리 화학에서 몰 배웠지? 네. 맞니? 네. 자, 저거 이거는 기본량이야. 이 기본량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지? 네. 자, 기본량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량이라는 게 생겨. 기본량으로부터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는 양 모두를 유도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기본량의 단위의 조합으로 생기는 거예요. 기본량 단위의 조합으로 생기는 거야. 조합으로 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거는. 왜 많을 수 있냐면, 잘 봐봐. 우리가 길이의 단위는 미터지만, 넓이의 단위는 뭐가 돼? 제곱미터. 제곱미터잖아. 네.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그러면 밀도의 단위는, 또는 세제곱미터분의 킬로그램.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력의 단위는, 속력은 S분의 미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유도량이 되는 거야. 자, 저기 보면은 기본량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졌죠? 네.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단위의 적두어 기호를 여기서 외우자.
단위의 접두어 기호. 자, 거기 단위의 접두어 기호 나와 있니? 음, 네. 그거 외워. 나노. n이라고 읽고 얘는 얼마를 의미해? 1배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9승. 9제곱. 네. 마이크로는 1배 자, 마이너스, 마이크로는 이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그치? 네. 자, 밀리라고 하는 게 밀리미터에서 m이라고 써. 이게 뭐야?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 다음에 킬로라고 읽는 게 킬로는 자, K라고 쓰죠. 10의 3승이야. 그 다음 메가는 M이라고 써서 10의 6승. 기가는 G라고 써서 10의 9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요거는 다 그냥 바로 외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끝내자. 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측정과 측정 표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자, 첫 번째 측정이라는 것이 뭐가 측정인지 한번 볼 거예요. 측정이라는 거는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을 재는 활동이야. 자, 물체의 길이, 질량, 부피 등을 재는 활동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양을 측정할 때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죠. 네. 그렇지? 양을 측정할 때는 측정 단위와 자, 측정 도구가 필요해요. 당연하지요. 자, 그리고 측정 현상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과학의 탐구에서는 탐구에서 측정은 자, 명확하게 어떤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측정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어림이라는 말도 들어봤지? 네. 어림잡아, 대략이라는 말이야. 자, 어림이라는 말은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야.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을 우리는 어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자,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 과정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야. 자, 어림은 자, 요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측정 경험이나 그 다음에 자, 사고 과정, 과학적 사고 과정 그 다음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림이라 그래서 얼토당토 않게 어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1리터짜리 그 음료들이 있지. 우유도 1리터짜리 우유 팩이 있잖아. 근데 1리터짜리 우유 팩에 들어있는 게 진짜 1리터인지를 부피를 측정하고 싶어.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는 1리터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아, 경원아, 오늘도 많이 피곤하냐? 조금, 조금만 기다려. 요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신호와 정복, 거기까지만 할 거야.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자, 네, 1리터짜리를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500ml짜리로 잴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자,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을 준다. 자, 이게 바로 어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 표준이라는 말이 있어. 측정 표준. 세 번째. 자,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 이걸 측정 표준이라고 불러. 자, 측정 표준은 어떤 양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양을 측정할 때 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겠지.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m라고 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해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나?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1m라고 하는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딱 표준으로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길이를 측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거기 나와 있네. 예를 들어보면은 길이의 기본 단위인 1m를 정의하고 예를 들어보니까 길이에 대한 1m를 정의하고 자, 이 기준으로 물체를 측정하자는 얘기예요. 이 기준으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자는 얘기야.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측정 표준이다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의 측정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봐봐. 자, 거기 보세요. 폭염주의보 안내 나와 있지? 네, 자, 폭염주의보 안내. 자,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폭염주의보를 전국에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몇 도 이루어진다. 그쵸? 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자,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런 거야. 제한 속도 60으로 달려야 되는데 60보다 넘으면은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것들.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세먼지 농도. 자, 그 다음에 소음, 네 번째, 소음 크기, 소음. 자, 그 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쓰자. 이런 것들이 다 측정 표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요즘에 아파트 층간소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층간소음은 얼마보다 작게 뭐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고 있거든. 알겠죠? 됐냐? 자, 네. 그러면 측정 표준의 유용성은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거기 유용성 잠깐 한번 보자. 자, 정보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다. 자, 쉽게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을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 이게 측정 표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용한 이 우리 생활의 유용성이지. 됐니? 자,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 이제 오늘 여기 신호와 정보까지만 할 거예요. 자, 신호, 정보. 자, 신호와 정보에서 신호 정보가 뭔지 한번 봐야지. 신호와 정보. 자, 첫 번째. 신호라고 하는 게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신호가 발생한다. 자,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신호가 발생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생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대부분의 신호는 자연에서의 대부분 신호는 연속적인 아날로그라고 불러요. 아날로그 신호이다야. 자연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알겠죠? 자,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제는 뭐를 얻는 거야?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자연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경원아 자, 조금만 참아요. 자, 자연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한 번에 지진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신호들이 나타나요. 자, 어떻게 신호들이 나타나냐면 땅 속에서 어떤 그 기체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지하수의 수위가 변한다든지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해.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보면 언제 지진이 나겠는데? 그러면서 지진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체온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체온 측정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체온이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진파 측정으로 자, 지진의 그냥 지구 내부 구조도 알 수 있어요. 지구 내부 구조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신호를 측정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센서라는 게 있어요. 센서.
자, 이 센서는 자,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다. 이것도 외워야죠.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야. 이거를 센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센서가 있어요. 신호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센서가 있어. 자, 우리가 가로등에 사람이 지나가면 가로등이 저절로 켜지는 게 있거든. 그거는 적외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 센서, 온도 센서,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습도, 압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습도 센서, 압력 센서.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센서고요. 자, 이 센서를 이용하면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센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얻을 수 있어요. 디지털 신호로 얻는다야. 자, 조금만 참자. 네. 조금만 참아. 자, 그러면 디지털 정보를 한번 보자. 세 번째. 자, 디지털 정보의 활용은 뭐냐? 자, 이런 거죠. 첫 번째 보자. 자, 디지털 정보는 이게 장점이야. 디지털 정보는 자, 전달 과정에서 자, 전송이라고 할까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자, 손상되지 않아요. 손상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저장 분석이 쉽단 말이야. 저장과 분석이 쉽다. 자, 이게 디지털 정보의 활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자, 현대 사회 여러 분야의 디지털 정보가 유용하게 이용되죠. 현대 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발달했죠.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정보가 활용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어. 거기 한번 봐봐. 자, 은행 및 금융. 자, 우리 핸드폰으로 은행 거래 다 하죠. 입금하고 네. 출금하고. 그 다음에 자, 교육도 컴퓨터 교육도 있고 지금처럼 선생님이 멀리 있어도 이렇게 교육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운송, 교통, 의료 이런 데서 모두 디지털 정보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한 거, 이거는 이제 또 외우고 문제도 풀어야 돼. 요 문제는 책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풀어야 돼요. 알겠지? 네.